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율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에 이어서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낙마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그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하고 이게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이 다 된 거죠. 됐습니까? 예, 0.6%포인트 올라서 47.7%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는 보합세라고 보는데요.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이 워낙 크게 다가왔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요일이라든지 그 이전의 주중까지 해서 김학의 CD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의 확인 여부 논란들이 상당히 그 박영선 청문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 목요일 날 보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목요일 날에 상당히 긍정표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평균 내니까 오르게 나왔는데 예. 오른 폭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합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요인과, 그러니까 사실 뭐 김학의 CD가 뭐 문 대통령한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지지율 자체는 긍정 요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 논란이라든지 이제 청와대 대변인 논란 이런 부분 섞여서 예. 전체적 보합세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으니까요. 네. 이번 주에 다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 조금 빠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봐도 이제 주말에 워낙 이제 이것이 더 이슈가 확산이 됐다고 할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조사돼서 그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여파가 충분하게 반영된 조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아마 주초나 이번 주에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보다 아마 다소가 이제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검증이 아니냐. 뭐 네. 7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을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이 인사검증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인사 뭐 관련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요. 정책과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에는 이제 찬반 논란들도 있는 것이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은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제 특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청문회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와중에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바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고 부정적 인식들이 커질 수 있고 거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국민 정서를 좀 건드린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세 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는 이제 분양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지금 보면 측근 비리는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대변인이라든가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지게 되면 어쨌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예. 사실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야당이 인사 이제 검증의 책임을 예.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이제 경질 예.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청와대로서는 지금 그것을 이제 선을 이제 분명히 걷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야당은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예. 이슈를 추가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갖고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공격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할 그렇죠. 거고요. 이걸 더 밀어붙여가지고 반사이를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이 보면 거의 다 이제 인사 실패에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도 청와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조국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정수석의 그 기능 자체만 머무르고 있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조국 그 민정수석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인사 부분들이 국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임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기관 계획들을 추진의 동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궐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두 곳에서 치러지는데 지역 보궐선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장관 후보자 낙마건이라든가 이건 중앙 이슈란 말입니다. 네.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앙 이슈가 클 때 그 지역 선거가 있습니다만 지역 이슈를 잡아먹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 이전에 앞서 이제 정례조사 제들 알려드렸는데요. 정례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기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을 했고요. 무유선, 임의결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많이 넣으셨군요. 네. 알아서 많이 들었군요. 혹시라도 까먹으실까봐. 예, 물론 영향이 있겠죠. 지금 이제 창원 성산이라든지 이제 보궐선거의 선거 프레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선거 프레임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국정 성공론입니다. 당연히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 이제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그쪽 지역은 경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영고성도 예전에 중공업단지였고 그쪽 창원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다른 이제 국정성공이라든지 선거심판 정부 심판 이 그 프레임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의 기준을 물어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단연 1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각각의 프레임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역 이슈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이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지역에 있으면 지역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 뉴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이 더 보도가 되고 예. 사람들이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긴 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가 전국 선거가 아니라 이제 보궐선거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만 이제 치러지는 것인데 그것도 두 곳인데 보궐선거 어쨌든 투표율이 뭐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지지층 간의 여야 간의 지지층 간의 사실은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정치적인 관여도가 높았던 사람들 간의 이제 대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청취자분들 이제 이런 기사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지층만의 이제 대결 싸움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 참여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 이슈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권에 유리한 이슈 또는 야권에 유리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이것은 어쨌든 고정적 지지층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거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인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범여권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정의당 후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여권의 악재에 미치는 영향도 약간은 이제 어쨌든 정의당 지지층들 많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제한적인 측면 영향을 이제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국 선거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적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3부에서 김병지 선수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이 경남 FC 문제는 선거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많이 좋아하니까. 네, 사안 자체가 워낙 커져서 정말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갈릴 표는 많이 갈렸다고 보고요. 네. 이미 지금 네. 투표 마음 먹은 사람 다 마음 먹고 있다. 몇 맞습니다. 찍을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10명 나머지 10명이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무당청이라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유보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분석을 해보면은 이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남 FC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K2에서 K1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 KFC 챔피언스 리그에도 처음으로 출전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혹시라도 이게
징계를 받아서 승점 실점이 날아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지역에서 축구 붐이 일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경남 FC의 팬층들한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작용할 싶습니다. 것이다. 네.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인구 구성에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축구를 아무래도 좋아하는 층들은 뭐 고령층보다는 젊은 그렇죠. 층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보궐선거 치러지는데 보면은 이제 통영 고성이 하나로 묶이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50대와 60대 뭐 퍼센티지가 6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다는 많다. 것이고, 통영 같은 경우도 이제 50%가 훌쩍 넘어가는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가 이제 60%가량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구 구성비 자체가 이제 좀 다른데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여기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층들이 어쨌든 축구에 대한 이제 관심들 또 참여들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민감도는 다른 다르다. 지역에 비해서 예. 창원 성산에서는 약간 더 이제 있을 가능성은 예. 이제 인구 구성상 근데 있다고 보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경남 FC 홈구장이 다 이제 경남이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번에 재보궐선거 치러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영향 자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또 상당 부분 네. 투표 참여가 또 이루어졌고요. 사전 투표에서. 네, 맞습니다. 예. 전전민님께서 희웅 언니는 말 좀 스타카토하게 끊어주세요. 이런 말이 있었고요. 용경님께서 윤희웅 씨 너무 길어요. 이런 짧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나 봅니다. 사전 투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예전보다 훨씬 높은 사전 투표를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만큼 사전 투표가 이제 제대로 그 홍보가 됐고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에 선거율가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선거율비가 아무래도 전국에 딱 두 곳 이루어지다 보니 중앙의 언론도 지금 이제 보궐선거 두 곳에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도 당연히 이전보다는 많이 관심을 기울게 됐고요. 특히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양 정당에서 집중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몇 달 전부터 중앙 인사들이 그쪽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역 유권자들도 선거 관련 이슈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사전 투표율이 무려 한 14%를 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네. 예, 워낙 이제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평일이니까 특히 이제 주말이 끼어 있었던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사전투표의 참여들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사전투표는 최종 투표율의 한 4분의 1 정도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이제 경향들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성산 사전투표율이 14.53%, 통영 고성이 이제 15.08%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다 4를 곱하게 된다면, 보면은 막 50%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유 엄청난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보궐선거에서는. 나오기는 네. 쉽지 않거든요. 이제 네.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높긴 한데요. 아주 높았다고 보긴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총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창원 성산의 사전 투표율이 14%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예. 사전투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당시에 통영 구성은 1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만은 지난 총선 등에 대비해 봤을 때 기대치만큼 미치진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한테 유리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경우에 이렇게 그것을 적용하기는 힘든 것 힘들다.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이 무려 56%가 넘습니다. 인구 구조가. 봤을 때 지금 통영 고성이 15.08%가 나왔는데 짐작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고연층들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반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저연층이 많아서 이쪽에 한 14% 나왔으면은 미리
수요일 날에 조정을 한 저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을까 보는데 일괄적으로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권순정 실장 말대로 이정미 대표가 창원 성상 판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선거를 보면요 어떤 때는 굳혔다 앞서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막 앓는 소리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다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초반에 여러 가지 뭐 후보 단일화 등 아니면 이제 초반에 어떤 흐름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지방에서는 합니다. 그 대세론에 의해서 이제 뭐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이제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제 전략이긴 한데요. 약간 이제 앞서고 있거나 이제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그런 이제 위기감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투표 참여가 이제 이완될 수 있는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전략적인 멘트들이 이제 항상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어쨌든 사전투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막판에 어쨌든 지지층들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제 발언 측면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MBC 경남 의뢰로 창원 성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무선 가상번호 유선 RDD 자동응답으로 실시한 응답률 5.2%에 95% 신뢰수는 플러스만 4.4%의 조사에 의하면 방송 잘하시네요. 예, 적극 투표청으로 적극 투표청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제안을 해보면은 여영국 후보가 45.3%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39.5%로 두 후보의 격차가 5.8%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격전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앓는 소리로 보기는 힘들고 이 말은 뭐냐면 권민영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단의 이후에. 전체적으로 100%가 여영국 후보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손석현 후보의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영국 후보로 몰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단순히 앓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일부 있음을 드러내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손석형 후보라고 있거든요. 민중당 이제 후보예요. 그래서 지금 법령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이 지역에서 이제 민중당 이제 후보도 손석형 후보가 출마를 한 상황인데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데 조사에서 손석형 후보는 8.4%를 지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손석형 후보 민중당 생소하시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지난 총선에서 19대 총선에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득표율이 43.8%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섰었거든요. 도의원도 2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지지층들도 일정 부분 있고 워낙 이제 노조가 이제 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노조들도 사실은 성향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정의당의 노조들도 있을 수 있겠고 친민주당 계열의 노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손석형 후보로 또 표심이 갈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정미 대표가 또 얘기한 것은 그런 표심들의 전략적 투표를 좀 희망하면서 얘기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전략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지지세는 어떻습니까? 민중당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재한 후보의 지지율이 민중당보다는 좀 다소 격차가 있고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흡수할 때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손석현 후보가 여영국 쪽 후보의 지지층이 여영국 후보로 가는 그 효과보다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통영 고성은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집권당의 힘을 강조 중이고 자유한국당 정정식 후보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통영 고성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번에도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구고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 또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사퇴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었죠. 이군현 의원이 4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물러나기 직전에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가 없이 그냥 혼자 무투표로 이제 당선이 됐던 지역이에요. 예. 그만큼 보수성이 강하고 이제 누차 얘기하다시피 인구 구성을 보면 어르신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보수성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 미안합니다. 정장식 후보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이제 공고히 할 기회라고 할 수가 예. 있겠고요. 왜냐하면 여러 이제 자본들이 경선 과정에 있었거든요. 조사들에서 앞서 있던 1, 2 후보들과 다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없던 후보가 결국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경선 후보들이 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탈당도 하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란들을 어쨌든 이겨내서 대표의 리더십을 좀 확고히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창원 성사는 맞대결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더라도 또는 이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당을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맞대결 양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승리의 의미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더해져서 이 지역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여기서 내세우는 것도 이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승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아마 리더십이 날개를 달 것 같고요. 아유, 2승 한다면 창원 선상까지 이긴다는 예. 건데 리더십이 완전 예. 탄탄하게 되는 거죠. 2패를 네. 하면 어떻게 돼요? 2표를 하면 통영고성까지 잃었다는 예. 의미인데 예. 2표를 한다면 지도력에 상당히 의문점이 달 수밖에 없고, 내부 개파로 본다고 하는 지금 친박이 얹어져 있는데 비박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그렇죠. 있는 뭐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 총선 이제 바로미터이고 내년 총선을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남이라고 하는 텃밭에서 황교안 대표가 또 가까운 인물을 내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 1승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렇죠. 이제 비박계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들도 황교안이라고 하는 간판을 갖고 내년 총선에 뭐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에서 과연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 의문부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황교안 체제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어쨌든 지금 전력 투구를 지도부가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여기 내려가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영고성은 정점식 후보가 될 때 내부적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여론조사 부분으로도.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짐 싸서 내려가까지 운동을 했는데 통영고성마저 잃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논란에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러면 1승 1패를 했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경우인데.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뭐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이제 자세가 사실은 뭐 기사에서는 사활을 걸고 싸운다라고 했지만,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 창원에 경남에 내려가서 뭐 아파트를 얻고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선거에 집중하고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당사까지 차릴 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달 전부터 내려갔어요. 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사실은 신경이 좀 덜한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패배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들,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가 하는 측면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번 선거의 구도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뭐 한국당의 이런 구도라기보다는 범여권 대 보수 야당인 한국당 간의 이제 대결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원 성산에서의 정의당 후보는 이제 범여권 후보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뭐 이제 1대1이다라고 하면 양쪽이 어쨌든 승패 없이 끝난 것으로 이제 아마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한국당이 2승을 하게 된다면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참패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다른 주제 가기 전에 예스앱으로 우시사님께서, 여기는 중국 우시입니다. 이 작가님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고 있습니다. 짜요 이렇게 했는데 적당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싸요가 화이팅이라는 예. 얘기죠. 네. 자,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일, 11일 양일간이라고 하는데 또 4월 27일은 판문점 선언 1주년 되는 날이고요. 한반도 이슈는 앞으로 여론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특히 뭐 대통령 지지도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쭉 요 몇 주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2월 말에 그 북미 2차 그 합의 결렬이 된 이후에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는 한 50% 선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한 45% 내외로 보합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 빠지는 것이 다른 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인사라든지 여타에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 평화 이슈 자체가 예. 프레임 싸움에서 보수 야당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다 펀더멘털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그 일부에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미 간의 협상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성들이 확대되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의 높은 이제 지지들 이것을 이끌어왔던 것은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 또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상당 부분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악재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어쨌든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동창리 등 다시 복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저 외국 외신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할 것인지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여권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로서는 또는 이제 여권으로서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그 기대감,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살려 나가야지만 사실은 지금의 어쨌든 수준, 국정 지지율 수준을 아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현 정부로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이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회복된 결정적 계기는 북미 회담 정상 결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얻은 게 제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그거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한 4주 연속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예, 되겠죠. 그 플러스 그리고 한교안 효과도 뭐 많이는 얘기는 하긴 힘들겠지만 일부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밑바탕이 됐던 거죠. 예.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그러면 지지율 오른 거는 반대로 봤을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일 별 성과 없이 또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지지율은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김현종 그 2차장이 메이킹을 한 것 같은데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바로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1, 2주 이후에 예. 바로 이제 북미 간의 어떤 긍정적인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전문가 하셔도 되겠어요. 예. 예, 웃음만.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